다음 주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모셨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평소 많이 궁금하셨죠? 차관님께서 아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우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 이름도 져주시고 저도 좀 발레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다니셔. 예,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예, 예. 사실 노후 준비를 잘하려고 그러면 주인공의 공적연금처럼 공적연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또 뭘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궁금한 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많은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나이에 국민연금 아니면 어디서 돈이 꼬박꼬박 나오겠어요. 국민연금 가입하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꼭 가입해야 하나요?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연금을 받을 때 물가가 오르면 금액도 같이 올라가나요?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초연금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나요? 요즘 뉴스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개혁을 왜 해야 하는 건가요? 것들이 궁금하시군요. 이미 예.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라 하시는 거고 젊은 층과 중년층의 걱정거리 혹은 질문이 좀 차이가 조금 있네요. 예, 느낌이 네네. 달랐어요. 좀 이렇게 네, 하나하나 오늘 좀 그렇습니다. 해결해 주시죠. 예. 예. 보통 제가 보니까 이 노후 생활 관련해서는 50대가 넘으셔야 그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다양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지연 씨는 우리 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연금이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중에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요걸 매달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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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게 이게 연금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딱 맞히셨습니다. 연금은 이제 보게 되면 정말 젊을 때 자기가 그 보험료를 내 가지고 그걸 적립해 가지고 나중에 받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건강보험, 뭐 산재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지연 씨처럼 소득이 있을 때 좀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 2,2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고 700만 명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 예. 국민의 절반이 안 되네요. 현재 아, 가입된 그러네요. 수가.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KBS 소속 직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는 월급 받기 전에 미리 이제 국민연금 떼고 저희는 이제 월급을 그렇습니다. 받아서 예, 예. 회사에서 따박따박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지선 씨는 프리랜서시고 네, 뭐 프리랜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은 뭐 스스로 가입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상이 18세 이상과 만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연령 범위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절반 그렇습니다. 정도군요. 근데 간혹 보게 되면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수익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보험료가 9%를 내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40%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9만 원의 소득 그 보험료를 내게 되고요. 나중에 4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네네. 이게 지금 9%잖아요. 예. 직장 다닐 경우에는 반 정도는 직장에서 내주게 돼 있거든요. 4만 5천 원은 이제 직장에서 내주고 KBS 내주고 나머지만 내게 돼 있는 그런 제가 케이스입니다. 반을 내는 거고.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받는 돈을 미리 계산해 보니까 40%까지는 안 저희 되고 월급 있던데요. 40%못 받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88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네. 37년이 됐거든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입을 해야 됩니다. 40년을 가입했을 때 40% 준다는 거고요. 40년이 만약에 우리가 20년 가입했다? 그럼 20%밖에 안 됩니다. 맞아 40년 오래 저는 가입하셔야 됩니다. 3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럼 30%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차관님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가입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 그렇습니다. 나이대로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63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1년부터 64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61년부터 64년까지는 63세가 되게 돼 있고요. 65년부터 68년까지는 64세. 네. 69년 이후 출생 같은 경우 65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1980년에 도입할 때는 60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60세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70세였었어요. 근데 지금 84세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통해서 65세까지 늘리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63세, 4세, 5세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때 되면은 얼마 받는지 미리 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낸 돈 많이 내야 되고 올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40년 하게 되면 40%를 드리게 돼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은 19년입니다. 19년에 받는 금액은 6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평균. 예,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처럼 1월 달에 305만 원 받으신 분이 생겼어요. 그래요. 예, 예. 300만 원이 최고 넘어요. 액수. 최고 액수입니다. 국민연금만요? 예, 한 달에요. 국민연금만? 국민연금만 가지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좀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게 되면 돈이 또 붙게 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530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이 최고로. 합쳐서. 합쳐서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적정 노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게 되면 한 달에 혼자는 177만 원. 두 분 같은 경우 277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 5월 달에 생일이다. 그때는 공단에서 그게 가입 납부가 맞아요. 옵니다. 가끔씩 한 번씩 예. 오는 게 온 거를 보면 거기에 예상 받을 금액이 나와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앱을 가게 되면 여기에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가지고 보게 되면 예상 노령연금. 노령이라는 건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연금이거든요. 네. 이분은 85만 원을 지금 받고 계시네요. 네, 저렇게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차관님 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국민연금도 가입돼 있지만 개인연금도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 국민이 다 들도록 하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들게 만들었을 텐데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시간에 나오시는 연금 박사님들 얘기로는 네. 무조건 국민연금이 아, 최고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거든요. 오죽했으면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임의로 가입을 그러니까요. 예. 장점이 수익률이 뭐예요? 제일 높다는 건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지난 금년 같은 경우가 2.3%가 올라갔거든요. 네. 지난해 100만 원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102만 3천 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갑자기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럼 가족이 살 길이 망해라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배우자라든지 자녀한테도 최대 받던 금액의 60% 정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또 받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가족이. 또 하나는 예. 장애연금도 있거든요. 내가 갑자기 장애가 생겼잖아요. 네네네. 장애 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100%, 적게는 60% 정도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크레딧이요? 제도. 예, 크레딧이라는 이건 뭐예요? 것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보험료를 안 내고도 가입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혜택을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다산왕이신 김지현 씨 같은 경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뭘 했나요?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셨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둘째 아부터 12개월, 셋째 아부터 18개월 해주게 되어 있고요. 뭐를요? 크레딧입니다. 그럼 내가 안 냈는데도 안 내는 12개월을 예, 추가로 더 낸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 늘려주는 인해서 거죠. 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넷까지 낳았으면 제가 얼마나 연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전 둘째가 12개월이고요. 12개월? 셋째, 넷째가 18개월이니까 네. 48개월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4년. 아이고 하나 더 날 걸 그랬다. 최대치가 아이고, 정해져 정말. 있나요? 만약에 예, 다섯째를 낳으신다고 하면. 지금은 최대치가 50개월입니다. 거의 최대치인데 거의. 다섯째 그래. 아우 낳아도 네 배 이용해서 정말 빵빵하게 준비를 근데 했네.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혁할 때는 또 그것도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
또 하나 군 크레딧입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아, 예. 갔다 오게 되면 6개월 정도의 그런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아, 그래요. 남자들은 또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군요. 와, 근데 뭐 방금 개혁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뉴스에서도 뭐 연금 개혁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냥 보통 주부들은 아유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연금 개혁 얘기가 왜 나오는 거고 왜 필요한 걸까요? 지금 구조가 사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 3%를 내고 70%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3%만 내고요? 예.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9%를 내고 40%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역으로 40%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19.7%를 내야 됩니다. 아, 원래 그런데 사실은 해야 9%를 안 내기 때문에 10.7이 부족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 네. 10% 가량이 적자인 예. 거예요. 그래서 하루로 치면 885억 원, 한 달로 치면 2조 7천이 되겠고요. 우와. 1년에 32조 원이 사실 지금 적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2056년도에 기금이 이제 없어지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쭉 올라가다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왜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은 2,200만 명이 돈을 내기 때문에 한 달에 58조를 냅니다. 그런데 700만 명이 주는 돈은 39조거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올라가는데 감소되니까. 점차 이제 이게 맞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적자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서 2056년도에 기금이 다 없어지게 되면 2057년도에 얼마가 내야 되냐. 우리 손자라든지 자식 같은 경우에는 27%를 소득에서 내야 됩니다. 이게 빨리 저희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2056년이면 이제 제가 살아있으면 90세인데 네. 그때 한창 받아야 살아 계실 되는데 소진이 되면 중요하네. 좀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요즘 뭐 개혁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예. 거예요. 지금 연금 개혁 배지도 달고 나오셨는데 보이시죠? 사실 최선의 개혁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 입장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좀 많이 받으면서 오래 받아야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오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고 계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9월 4일 날 이제 21년 만에 단일안을 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안을 4개를 내기도 하고 18개를 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전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20년 단일안을 냈고 안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험료는 9%에서 13%로 인상을 하겠다. 아, 13%로. 일단 예. 우리가 좀 더 내야 더 내야 되니까.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받는 비율은 지금 40%로 돼 있는데 42%까지 올리겠다. 아, 받는 것도 늘어나는군요. 예, 좀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낸 만큼 더 주시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주시겠다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19.7%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OECD 평균적인 보험료가 18.2%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보름 전에 프랑스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는 27.8%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 내는 걸 그렇게 많이 내요. 지금은 저희가 좀 덜 내고 있는 것이겠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행인 것은 기금이 지금 한 1,200조 정도가 있습니다. 네. 모아놓은 돈이. 모아놓은 돈이.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열심히 저희가 이 연금을 굴렸더니 15%의 수익을 제가 받고요. 수익률이 높네요. 모아놓은 돈을 다 투자해서 운용하신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식 사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빌딩 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5%를 올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만 해도 160조 원을 저희가 수익을 받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700조 정도를 저희가 수익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누적 수익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사실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이게 아이가 많이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네. 71년도 같은 경우 100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23만 8천 명 좀 오라긴 했습니다. 태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기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70년에서 연금이 있을 때 88년입니다. 지금 84세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금액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장치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차관님 표정 보니까 좀 미안해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뜻인 거죠. 맞아요. 네. 예, 근데 뭐 그렇습니다. 연금액을 조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뭐 조정 장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나 지금 안은 내놨는데요. 네. 인구 구조가 변하거나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연금 수령액 같은 경우를 아니면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OECD가 38개국이거든요. 그다음 24개국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장 우리가 부담이 되는 적게 태어나게 되면 뭐 가입자가 감소한다라든지 수명이 늘게 되면 그거를 좀 반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저출생 시대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2.3%가 금년에 이제 우리 저희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102만에서 100만에서 102만 3천이 되는 건데요. 혹시라도 가입자가 한 0.3%가 감소를 했다. 네 사람이 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기대 수명이 좀 늘어나셨다. 0.3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를 빼서 한 0.6이 되잖아요. 한 1.7 정도만 이렇게 올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회에 지금 법안이 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언제 할지 또 방식은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를 다 정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들어보면 저희가 숫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 자동 조정 장치 그게 도입이 되면 혹시라도 연금액이 받는 수령액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줄진 않을 것 같은데 줄지는 좀 않습니다. 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덜 늘어나는. 예. 아니, 실수령액은 우리 줄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아니죠. 가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네. 100만 원을 지난해 받았다. 금년도에는 102만 3천을 받게 돼 있는데 아까 정도로 0.6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1.7 정도, 101만 7천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로 후퇴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던 거를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을 더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가입자 감소라든가 기대 수명의 상승을 반영해서 조금 덜 늘려나가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소진돼서 못 받는 걸 막아보자 이런 건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노년층이 됐을 땐 그래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또래 걱정은 이제 우리 아들도 사실 그렇죠. 직장 가지고 연금 네. 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국민연금 내면서 이 아이들이 나이 들었을 때는 사실 지구 환경도 더 어려워질 텐데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제가 청년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지난해 제가 9월 달에는 서울여상에 갔었습니다. 그 12명이 다 취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서울여상은 옛날에 공부 잘하는 분들이 네. 가서 정말 이사를 하시기도 하고 지점장이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기금이 소진이 된 걱정이 된다. 국가에서 확실하게 지급 보장을 해줘라. 또 거기에 금융학과가 있더라고요. 금융학과 친구들은 기금을 좀 잘 좀 이렇게 굴려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우리 의견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의 그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책무 규정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국가에서 확실하게 지급을 보장하겠다. 뭐 그걸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야말로 백년지 대계로 이번에 개혁안을 좀 지혜롭게 그렇습니다. 국민 편에서 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뭐 이게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개인 입장에서. 연금에 관련돼서 국민연금 말고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선 씨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리 크레딧도 제도를 좀 바꾸거든요. 네. 지금은 둘째 아부터 12개월인데 네. 요즘은 저기 애를 하나라도 사실 이 다둥이거든요. 다출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 하나당 무조건 12개월을 해주겠다. 낳기만 그리고 해도. 그 맥시멈 50개월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갔을 때는 지금 최대 6개월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저희가 예를 들면은 실근무 경력 육군 18개월, 또 공군 21개월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다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런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청년한 제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단 국민연금 믿어봐 뭐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든든한 노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연금 3총사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근 400조가 쌓여 있습니다. 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1년에 하게 되면 한 달치 봉급을 사용주가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8.33%가 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찾아가세요. 10%만 연금 받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로 의무화하고 연금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개인연금 같은 경우 개인이 본인이 스스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가입할 때도 좀 세제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좀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금 상충사가 있지만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초연금. 초연금. 예. 그래서 기초 노령률 출발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네. 여기에 70%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지금도 혼자는 34만 2천 원.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이 부부가 있게 되면 54만 8천 원을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7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는 저속노인부터 점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개인연금은 좀 챙겨 볼 테니까요. 기초연금 좀 많이 늘려주시고 네. 그렇게 국민연금도 좀 예. 오래 예, 지속할 수 맞아요. 있도록 좀 효과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강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를 2년 10개월 동안을 코로나를 했고 코로나 브리핑을 매주 금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2021년도 3월 달 갔습니다. 제가 하루는 브리핑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백신 처음 나올 때거든요. 어떤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이 있는데 어떤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돌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예, 기자님. 가장 좋은 백신은 지금 빨리 맞는 백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885억 원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혁을 해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쭉 논의를 하면서 지금 보험료를 9%에서 13%까지 올리는 거는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가 좀 남아 있거든요. 마침 오늘 내일 해가지고 여야 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사실 국민을 위한 분들이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연금 개혁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